이제 논술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논술은 사실 수능 이전에 논술 치렀던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건국대학교도 수능 이후로 날짜를 바꾸면서. 근데 하지만 이제 수능이 끝나는 15일, 그 다음에 바로 주말에 17일, 또 18일, 이게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면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제 수능 직후에 진행되는 논술고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서강대가 좀 무한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의 논술도 진행되지 않았다 드렸거든요. 자, 서강대 쓴 친구들 논술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고 또 대비 방법을 우리 윤시영 선생님 좀 짚어주시죠. 이 서강대학교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 논술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2019학년도 모의 논술 문항은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에 대한 모든 이 틀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예전에는 막 2시간씩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자료를 잘 이해해서 주어진 답을 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모의 면접 문제를 보면은 뭐 인문계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시문을 가나 다라 마 서강대가 전통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해야 되는 수학 능력으로서의 독서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시문들을 다양하게 주면서 그 제시문들이 공통적으로 엮이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답변, 그 속에서 이 주어진 제시문들을 근거로 자기 의견까지를 개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요. 뭐 보통 그 경영이나 이쪽 계열, 사회 계열 같은 경우도 주어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자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점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읽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서강대는 좀 포인트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연계는 또 수리논술 보죠. 뭐 자연계 하기 앞서서 뭐 좀 더 이제 서강대 인문논술, 그러니까 자연논술의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풀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학 논술 없이 수리만 본다. 그래서 뭐 큰 문제. 근데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지원자들도 많고 또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서강대는 유난히 좀 어려운 학교입니다. 왜 어렵냐? 일단 시간이 짧아요. 10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시문이 1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 10개를 100분 동안 읽고 2000자 정도의 글을 써야 되는 논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까다로운 논술에 속하는 편이에요. 서강대가 다른 대학하고 달리. 그리고 또 어떤 논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나 경희대 논술을 보시면은 문제 제목에 논제가 어느 정도 나와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다 설명인데 서강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짧고 제시문은 많고 논제는 본인이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강대 논술은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그런 논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서강대 논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인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글쓰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글이 또 엉망이면 또 안 좋겠지만 독해 쪽이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논술을 쓰면서 한 가지 학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 저도 사실은 글 쓰는데 악필이라서 제가 막 요즘에 논술 본다면 저는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윤시경 선생님도 논술 많이 하셨으니까 학생들 모의 논술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내는 원고 채점 해주잖아요. 그럼 글씨가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채점 맞지 않죠. 채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씨도 좀 깔끔하게 쓰는 연습도 사실은 좀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악필은 어쩔 수 없이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못 알아보면 뭐. 교수님 그러더라고.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학부모의 마인드로 내가 끝까지 읽어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몹시 피곤한 날은 읽기 어렵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신한테 의무적으로 주어진 책임 이외에 다른 노력을 들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더 점수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 오히려 객관성을 해치는 거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정확하게 채점자가 볼 수 있도록 예. 글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강대를 이야기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수능 끝나고 나서 시험을 치러지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논술을 통해서 선발한 인원이 굉장히 많은 대학교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런 대학들이 올해 갑자기 논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오래 전부터 어떤 틀을 가지고 논술을 출제를 하고 있고 각각의 대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논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공개하는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특히 올해 년도 공개한 어떤 모의 논술 문제를 보시고 그 대학의 틀을 그 대학의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방식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제한이 되면은 그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는 순서가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틀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절차대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 시간의 답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서 일단은 시험에 임해야 되니까 네. 이런 준비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재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논술 문제는 이랬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다 낙엽을 쫙 뿌려놓고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삶이란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옆에 빈 도화지를 놓고 예. 뿌려진 낙엽과 도화지를 놓고 연결해봐. 예, 뭐 이런 문제가 논술이라고 출제가 해요. 되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요. 낙엽을 뿌려놓으면은 이 낙엽들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해봐, 나눠봐 이렇게 물어보고 몇 개니 이런 거 네. 물어보고 색깔은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진 정보 재료로서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추가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갖고 개진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성균관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4개의 문항을 일본 문항에서 5개 제시문을 주고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는데 예. 이미 학생들이 그래요. 이런 문항을 보면은 1번 문항 엄청 많이 쓰고 4번 문항 가면은 쥐꼬리만큼 쓰고 합격을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1, 2, 3, 4번 문항.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한 개의 논술 문항 세트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든 2문제, 3문제, 4문제를 물어보든 전체 문항에 대한 사고가 완결되고 나서 글쓰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된 답을 써야 완성된 형태의 답이 됩니다. 그렇죠. 참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디테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백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정답 서강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잘못 쓴 네네. 잘못 쓴 논술도 올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성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이렇게 쓰는 답을 원한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제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논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지난 9월에 학생들이 수시에 논술 전형 6장을 모두 다 논술로 쓴 학생들도 있어요. 육논술. 이제 그 경우에는 한 날짜에 시간대를 다르게 하면서 오전 오후로 가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오후 저녁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최장력 기준의 높고 낮음 아니면 익음과 없음을 놓고 이제 네. 수능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아마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아마 수능 이후에는 지금 또 제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참, 보거든요. 저는 이제 논술 볼 때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안전사고도 사실 걱정이 되는. 아, 걱정돼요. 이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올해 지금 논술 접수자만 4만 명이에요. 네네. 네. 경희대도 4만 명이고 그게 뭐 도시 하나가 지금 네. 해화동과 그 휘경동에 네. 도시 하나가 지금 생기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두 비슷한 대학교 두 군데를 뭐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건물 5층에서 뭐 4층에서 네. 뭐 시험 봤다. 네. 건물 내려오는 시간만 해도 꽤 돼요. 아, 그렇죠. 예, 거기 사람 빠져나오는 시간 꽤 되고 상당히 네네. 위험한데 너무 무리하게 이 동선을 안 잡았으면 맞아요.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9시, 2시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고 있으면 아, 분명히 그럼, 학생들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방금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주셨거든요. 내가 교문 바로 앞에서 논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문을 나왔을 때 지하철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뭐 아빠들이 부지런해 내가 차로 이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거는 교통체증, 뭐 우리 TBS에서 교통 상황 알려주겠지만 절대 안 된다. 그럼 결국 대중교통 이용인데
학교 간 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극단의 방법으로 뭐 킥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말 경우도 이제 있는데 높아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 학생들은 이 경험이 없어요. 네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네. 서울을 그냥 아주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지네 동네처럼. 예. 그래서 지하철망이 잘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안에 갈 것이다는데 진짜 밀릴 때 보면 지하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기차, 맞아요. 다음 열차 타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본인의 시뮬레이션에 좀 집어넣고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치러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성인데요. 네네. 수능 직후에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네네. 홍익대 세종 한국산업기술대가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이. 네네. 또 문항도 좀 특이한 케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예전에 적성고사가 처음 이제 실시됐을 때 일반 적성, 교과 적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반 적성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도저히 준비할 수 없고 근데 뭔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문항이었는데 지금은 다 교과 적성이에요. 그래서 예. 수능 난이도의 일정 수준, 그러니까 7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도 수학 25문항, 영어 25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적성의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빠짐없이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기본에 보다 충실한 준비, 이게 적성에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없었을 때 보니까 국어 취약한 학생들이 노림수로 갈 만한 대학이 홍대밖에 없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성의 정답률도 있겠지만 최저가 안 되는 네. 친구들은 자동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수능 이후에 최장력 기준에 대한 여부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 뭐 경계에 있으면 무조건 적극적인. 이제 또 이제 반대로 또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학생이 쓸 수 있는 대학이 고려대 인문밖에 또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 네. 보통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올해? 과거에 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거, 네. 전국 전 네. 일제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예, 그게 네. 이제 그 난이도가 조금 수능보다 쉬운데 그 네네. 정도 수준을 빠른 시간에 푼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적성이 정확한 대비책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적성도 요즘은 뭐 인터넷 강의, 또 뭐 EBS 네네. 강의 여기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성도. 그렇죠.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2022학년도에는 적성대가 폐지되니까 예. 또 20, 지금 19, 20, 예. 21. 21. 예,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예.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